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KF-21은 그 중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은 기존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능 개선과 무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진행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에서 갈등을 겪으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 수출 증가로 인해 FCAS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졌고 독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대체 옵션으로 미국의 F-35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연이은 결함과 높은 유지비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KF-21이 독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역시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있어 KF-21을 유력한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와 첨단 항전 시스템, 그리고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탑재 능력은 독일이 필요로 하는 전력 강화에 적합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KF-21은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도입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될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KF-21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블록 2 개발이 진행 중이며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KF-21 1511차 비행 성공은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관심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하반기 해외 방산 전시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올해 해외 전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반 산업과 달리 방산은 해외 전시가 국가 단위의 홍보, 계약 장소로 기능한다. 최근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영업력을 총결집해 수출처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8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계열사는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를 대폭 늘렸다. 방산 전자기업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3곳의 해외 전시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8곳으로 늘렸다. 지난해 6개 전시에 참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9개 전시에 참여한다. 늘어난 3곳은 모두 첫 참가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 IDEX, 6월 프랑스 파리 에어쇼, 9월 폴란드 MSPO에 참여했다. 올해는 2월 사우디 방산 전시회 WDS, 6월 프랑스 유로사토리에 이어 7월 영국 팡보로 에어쇼와 호주 IODS에 참가했다. 9월엔 폴란드 MSPO와 호주 랜드포스, 필리핀 방산 전시회 ADAS에 참가하며 10월엔 미국 AUSA 참석을 앞두고 있다. K9 자주포로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ADAS의 첫 참가를 비롯해 9개 전시에 참석했다. 한국항공우주도 올해 8곳의 전시에 참여한다. 2월 사우디 WDS,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석했으며 4월 이라크 방산 전시회, 7월 영국 팡보로 에어쇼도 마쳤다. 하반기에도 4곳 이상의 전시에 참석한다. 9월 이집트 에어쇼와 폴란드 MSPO, 필리핀 ADAS,
11월 인도네시아 인도 디펜스 등이다. 특히 현재 MSPO와 이집트 에어쇼에 동시 출격해 FA-5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을 선보였다. 방산업계에서 전시회의 위상은 기타 일반 산업군과 다르다. 해외 방산 전시회는 30에서 60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전시회에는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도 모인다며 해당 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과 판로 확보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MSPO에서는 현대로템 K2 전차에 대한 잔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국내 방산업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미국도 워싱턴 DC에서 10월 14일부터 3일간 육군 최대 규모 전시회인 AUSA를 개최한다. 2. 베셀에어로 DSK-2025서 선보이는 차세대 무인기 라인업은 유무인기 개발 항공 전문기업 베셀에어로스페이스가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SK-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수직 이착륙 중형 무인기와 정찰용 소형 무인기 라인업을 공개한다. 베셀에어로스페이스는 DSK-2025에서 185kg급 해양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와 정찰 발사형 무인기 등 차세대 무인기 6종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DSK-2025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전문 전시회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1130부스, 26,508m 2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총 15개국, 306개사가 참석해 최신 드론 기술 및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베셀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직 이착륙 중형 무인기와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인군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활주로가 없는 도심 및 야지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 3종 검은색 위쪽 삼각형 185kg급 고성능 해양임무 무인기 MVUS, 검은색 위쪽 삼각형 50kg급 수직 이착륙 무인기 VVS-50, 검은색 위쪽 삼각형 50kg급 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무인기 VVS-50 하이브리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유무인복 합전투 체계에 적용 가능한 발사형 무인기 VAM-800, 검은색 위쪽 삼각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검은색 위쪽 삼각형 VLA-20 KLA-100 경량항공기를 무인화한 대형 고정익 무인기 KLA-1006 축소기 등 총 6종의 실기체 및 축소기를 전시할 예정이다. 베셀에어로스페이스는 185kg급 해양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MVUS 개발의 총괄기업으로 현재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 어업수산 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해당 무인기는 비행시간 4시간, 통신거리 50km, 유상하중 30kg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야간 전천 후 출동이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으로 개발 완료 후 함상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비행시험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최종 형상과 실비행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드론쇼 코리아 2024에서 최초 공개한 50kg급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무인기 VVS-50의 하이브리드 추진 버전인 VVS-50 하이브리드도 선보인다. VVS-50 하이브리드는 기존 VVS-50보다 채공 시간이 길고 높은 고도 비행이 가능해 인수군 수용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VVS-50은 2025년까지 인천 옹진군 도서 지역에서 해양 쓰레기 탐지하는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VLA-20 소형 정찰 무인기도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된다. 현재 군수용 목적으로 개발 중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발사 및 회수가 가능해 전술적 운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이 진행 중이다. 축소기로 공개되는 KLA-1006는 앞서 개발한 2인승 경량항공기 KLA-100을 기반으로 무인화하는 프로젝트다. 회사 측은 대형 무인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미국 공군이 경항공기를 무인화로 개조 개발한 울트라 무인기 사례처럼 KLA-100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 성능이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무인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완제기 KLA-100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과 안성, 중국 등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유인항공기, 무인항공기, UAM 등 체계 종합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예비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기술 특례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국내뿐만 아닌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보잉 비케어, 에어버스, 매출 약 1041조 원 달성. 전년 대비 6. 에어버스가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눈여겨볼 실적을 달성했다. 보잉이 부진하는 가운데 에어버스는 올해 더욱 공격적인 생산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상용 항공기 766대를 인도하며 매출 692억 유로, 약 104조 원. 조정 영업이익, EBIT, 54억 유로, 약 8조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 실적 증가에 힘입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상용 항공기가 506억 유로, 약 76조 원로 전체 매출의 73%를 차지했다. 헬리콥터 부문도 361대를 인도하며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9억 유로, 약 11조 원을 달성했으며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DS 부문은 121억 유로, 약 18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도 비행기 기종별로는 A320 패밀리가 602대로 가장 많았고 A220 75대, A350 57대, A330 32대 순이었다. 신규 수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상용 항공기 총 수주는 878대, 취소분을 제외한 순수주는 826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8,658대에 달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생산이 예상된다. 특히 DS 부문은 167억 유로, 약 251조 4,180억 원의 사상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스페인 유로파이터 전투기 25대 발주가 포함됐다. 에어버스는 생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320 패밀리는 2027년까지 월 75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330은 월 4대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다만 A350과 A220의 경우 공급망 문제로 생산 가속화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A350 화물기 운용 개시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조정됐다. 회사는 올해 가이던스를 통해 상용 항공기 약 820대 인도와 조정 영업이익 70억 유로, 약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 회계연도 배당으로 주당 2.00 유로, 약 3,010원와 특별 배당 1.00 유로, 약 1,505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에어버스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일부 작업 패키지 통합이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 영업이익에는 중립적 영향이 예상되나 고객 파이낸싱 이전 자유현금 흐름은 수억 유로 중반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모든 사업 부문에서 높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주 잔고 대비 매출액 비율이 이를 상회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확인했다며